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세균 총리는 감염 추세가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심사숙고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전망인데 접종기관과 부작용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월에만 8만 명을 넘어서면서 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코로나 대응팀은 앞으로 4주간 9만 명이 더 숨질 거라며 백신 공급 확대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국내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젊은 층에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00명에 육박해 이틀째 500명 안팎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49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6,92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79명으로 하루 전보다 40명 정도 줄었습니다. 서울 102명, 경기 116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에만 258명이 확진됐고 세종과 제주를 뺀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8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1,386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9명 줄어 누적 25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3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 66,016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확실한 안정세 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 현안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광주광역시가 관내 5인 이상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해서 자진 신고와 함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참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집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접종 시행 방법과 부작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분기에 시작해 3분기에 국민의 70%까지 맞게 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3,200만에서 3,600만 정도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그런 명단과 또 규모에 대한 파악을 지자체, 관계부처, 관련 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와 64세 이하 성인 순으로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어 4분기인 11월까지 2차 접종도 마칠 계획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보관이 까다로운 mRNA 백신은 지역체육관 등 250개 장소에 차려진 별도의 접종센터에서 맞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은 민간 의료기관 만여 곳에서 접종합니다. 군이나 요양원 등 특수시설은 기관 자체에서 접종하거나 지역보건소에서 찾아가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반응 관리를 위해 질병청과 식약처는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조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확인하면 국가 차원의 보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의료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잘 설명하고 정부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 등과 5,6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노바백스와 2천만 명분 계약도 막바지 성사 단계입니다. 일단 백신 확보량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임상 3상 시험을 전제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검증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은 경증 환자 범위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해 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중앙약심은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 허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자문이었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에서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레키노나주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투여 환자군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서 검증 자문단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에 투여해도 된다고 봤으나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의 범위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약심은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레키로나주를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고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고 투여 전 7일 안에 증상이 발현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지막 전문가 자문 절차인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레키로나주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수능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탄력적 학사 운영을 돕기 위해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천 명을 배치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가 풀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지침의 근거를 알려달라며 급기야 방역당국에 면담까지 요청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헬스장. 평소 같으면 직장인들로 북적일 때인데 지금은 한산합니다. 문은 열었지만 샤워 시설을 쓸 수 없다 보니 낮에 오는 사람이 드문 겁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가 지나서야 회원들이 몰리는데 이마저도 밤 9시에는 닫아야 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피크 시간은 8시에서 11시 그때 가장 많이 몰리고요. 식당으로 쳤을 때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오지 말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헬스장과 볼링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 9시 5명 미만 등 계속되는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지금 내가 경기를 하러 왔는데 거의 다 끝나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언쟁이 생기고 실내 체육시설 업주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몸에 포승줄을 감는 퍼포먼스도 한 업주들은 질의서까지 만들어 방역당국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운영 시간을 굳이 밤 9시로 제한한 이유와 골프장에서는 샤워실을 쓸 수 있지만 헬스장은 안 되는 이유, 백화점과 마트는 영업하는데
실내 체육시설만 제재하는 이유 등 시설별 조치가 다른 근거를 따져 묻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은 전체 확진자 수 중 0.8%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영 중단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추가로 연장합니다. 최근 영국과 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선 내 외국인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입국 후 검사도 진행합니다. 서울과 경기 영서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는 강풍이 불고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발달한 저기압이 북쪽을 통과하면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동부와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호남 서부 내륙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돼 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눈과 함께 초속 25m가 넘는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찾아와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1월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서는 등 월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 4주 동안 9만여 명이 더 숨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응팀은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하루 100만 명 접종이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1월 코로나19 사망자가 26일까지 7만 9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월간 사망자로는 최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12월로 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루 3천여 명이 숨지는 것을 고려하면 1월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팀은 앞으로 4주 동안 9만 명이 더 숨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479,000 to 514,000 COVID-19 deaths will be reported by February 20th, 2021. I know this is not news we all want to hear, but this is something we must say so we are all aware. 대응팀은 백신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취임 100일 전에 하루 100만 명 접종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선행 지표로 할 수 있는 감염자 숫자는 미국 전역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월 중순까지 20만 명을 넘던 하루 감염자 수는 10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확산이 정점을 넘어선 듯 보입니다. 최대 확산지였던 캘리포니아주는 입원 환자 수와 감염자 숫자가 줄면서 자택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뉴욕주도 감염자 수가 줄고 있다며 뉴욕시의 식당을 다시 여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On the flip side is how fast this virus can take off. But we'll have a plan for the New York City restaurants by the end of the week. 보건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로 남아 있다며 충분한 백신의 보급이 선행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가을 무렵부터 코로나19 상황의 진전을 예고했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 이전 같은 정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27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라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뉴노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등 어떤 것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의학과학계가 새로운 변이 출현에 한 발 앞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미국의 의료진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뒤 숨져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의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기사로 일했던 팀 주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크는 지난 5일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으나 몇 시간 뒤 호흡곤란과 배탈 등 이상 반응을 일으켰고 응급실에서 코로나 의심 증세와 우려성 심부전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에 이상을 보였고 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숨졌습니다. 주크의 아내는 남편이 고혈압에 약간 과체중이었지만 건강에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 차질로 코로나19 백신을 계약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다 유럽연합은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고령층에는 효능이 떨어진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독일 언론입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접종 효과가 8% 미만으로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65세 이상도 2차 접종 후 100% 항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독일 정부도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 언론들은 유럽의약품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승인할 때 65세 이하만 접종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공급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유럽의 1분기 공급량을 60% 줄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EU는 영국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EU를 제쳐두고 영국에만 백신을 우선 공급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EU가 백신 주문을 영국보다 석 달 늦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EU는 선착순 논리를 대며 계약을 어겨서는 안 된다며 압박했습니다. Not being able to ensure manufacturing capacity is against the letter and the spirit of our agreement. We reject the logic of first come, first served. 백신 부족 사태에 직면한 EU는 EU 안에서 생산한 백신은 EU 밖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고령층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면서 유럽의약품청 EMA가 65세 이하에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 슈피겔은 유럽의약청이 오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이같이 권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도 유럽의회에서 특정 연령대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만약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하에 접종하라고 권고한다면 접종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70개국으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0개국 많아진 겁니다.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도 한 주 전보다 8개국 늘어난 31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는 8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공유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예비적인 것이며 확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젊은 층과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심이 의학계에서 나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영국 전역의 병원 중환자 치료실에 젊은 층과 여성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일부 의사들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9월 최초로 확인된 런던과 잉글랜드 동남부 지역에선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평균 나이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61.4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58.9세로 감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 입원 환자의 비율도 30.1%에서 35.1%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이나 열체크, 가림막 설치보다 마스크 착용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방정부 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perts say that wearing masks from now on just until April would save 50,000 lives who otherwise will pass away if we don't wear these masks.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이나 열체크, 가림막 설치보다 마스크 착용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학자들이 지난 1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해설서를 완성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설서는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기입자, 즉 에어로졸이 바이러스 확산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40에서 45%가 증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돼 조용한 전파의 위험이 컸다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환자의 13%만이 발열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열체크도 능사는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림막의 경우 에어로졸이 공기 흐름을 타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소독 문제도 물체 표면에 남은 바이러스를 통한 간접 전염 위험성이 실제로 크지 않아 CDC가 새 지침을 내놨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결국 어떠한 방역 조치보다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사실로 귀결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일본은 최근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긴급사태는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여전히 많고 병원에도 여유가 없어서 섣불리 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8,000명에 육박했던 일본 전국 감염자 수는 긴급사태 2주를 넘기면서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는 여전히 1,000명 안팎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사망자 역시 지난 22일 하루 108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6일에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현장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선 스가 총리는 의원들의 날선 추궁을 받았습니다. 自宅で一人で孤独死する、救急搬送中に亡くなる、これは自己責任ですか？そうした体制ができてない、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は責任者として大変申し訳なくこう思います。 다음 달 7일까지인 긴급사태는 일단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의 경우 하루 500명 밑으로 감염자가 떨어져야 해제가 가능하지만 지금도 배 가까이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급사태에 대한 긴장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정부 방침을 어기고 밤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다 줄줄이 들통이 났습니다. 国民の皆様に我慢を強いている時であり、私の行動自体が少し軽かったかなということでの反省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유는 코로나 감염자 증가를 이유로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의 체면을 구긴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안전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AR과 VR을 통해 더욱 실감나는 안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승준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